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테슬라 주가가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었는데 바로 차량 인도량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딜리버리 수치를 보게 되면 44만 4천여 대를 이번 분기 인도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부분에서도 9.4GWh에 달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분석하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어닝 예상 수치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 어닝 같은 경우 7월 23일 발표가 되게 됩니다. 어닝 발표에 앞서서 이번 EPS 변화가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P-레이쇼를 기반으로 그 주가 범위도 확인하며 특히 이번 딜리버리 수치가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테슬라 주가 반등 같은 경우 하드웨어 부분에서 나온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것 역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닙니다. 다만 AI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큰 매출을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얻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 AI와 관련된 미래 매출 지금 반영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껍데기인 건데 그 껍데기가 조금 반등한다라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AI라는 새로운 본게임이 시작될 경우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주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확인할 수 있는 이 껍데기,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인도수 44만 4천여 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치도 발표가 되었는데 중국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인도가 덜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럽과 미국 내에서 오히려 인도량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전기차 인도량만 보게 된다면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약 15%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과거 2023년 2분기 혹은 4분기와 비교해 보면 더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다만 앞으로 3, 4분기 점점 더 판매량이 증가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발표된 차량 인도수와 함께 이번 분기 테슬라가 판매한 전기차의 평균 차량 판매가 같은 경우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0.5%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 가정에는 사이버 트럭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인기가 너무 많아서 비싼 파운데이션 버전을 올해 말까지 계속 판매하겠다라고 테슬라 측에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딜리버리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모델 3Y에서 제가 최소치로 이야기했던 42만 대를 벌써 달성하였고 기타 모델에서 21,500여 대가 인도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모델 S, X, 사이버 트럭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이버 트럭이 특히나 판매 증가율이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평균 차량 판매가가 조금 증가한다라는 가정을 하였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원가 같은 경우도 사실 훨씬 더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고 모델 3와 Y의 대당 원가를 본다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는 분기이지만 사이버 트럭 생산량 증가와 함께 원가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평균 원가 같은 경우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소폭의 감소가 목격될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분기 같은 경우 일시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인도량이 아주 크게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차량 판매 원가는 오히려 감소하는 엄청난 위협을 보여줍니다. 이때 기가 베를린 방화 사건 그리고 홍해에서의 테러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평균 판매 원가를 높이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 관리가 아주 잘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번 분기 해결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량 평균 판매 원가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이나마 더 개선되었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차량 매출 총이익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진 4.4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23년 1분기 이후로 최고 수치를 기록하게 되며 또 매출 총이익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20%가 깨지고 난 다음에 말이 많았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21%마저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매출과 관련해서 또 상당한 하이프가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거 없는 하이프는 아니죠.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설치 같은 경우 이 설치량만 비교하게 된다면은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131%가 증가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많이 설치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매출 변화는 어떻게 될까라고 볼 때 두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출을 보게 된다면 이제 전기차 판매 부분과 비교해 보면은 10분의 1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조금 더 올라서 전기차 판매 매출 대비 1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지만 여전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와 매출 변화는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성장률은 거의 58%를 기록합니다. 그럼 에너지 부분의 매출은 얼마나 변화했느냐? 16.7%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분기 설치 기준으로는 6% 하락하는데 매출 기준으로는 1.3% 하락합니다.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설치 같은 경우 아주 큰 폭으로 바뀌지만 매출 같은 경우 이보다 훨씬 더 작은 폭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똑같지만 그 크기가 훨씬 적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그렇냐면 설치와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메가팩인데 메가팩은 엄청난 대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이고 대부분의 계약이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설치한다고 계약한 금액을 한 번에 다 몰아받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가동해보니까 테슬라 측에서 약속했던 성능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계약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만에 하나 약속했던 성능이 특정 시점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원래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마일스톤이 확인되는 순간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설치량 증가와 매출 증가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 131% 설치 증가를 하였지만 매출 같은 경우 여기에 3분의 1이 되지 않는 40% 증가를 가정하여서 2.1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부터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였고 이는 전기차 판매로 인한 매출 10%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됩니다. 서비스 앤 기타 매출 같은 경우 매출 규모로만 보면은 의미가 있지만 마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테슬라 모든 비즈니스 부분 총 매출 같은 경우 25빌리언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분기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가장 큰 매출을 가져오는 부분은 단연 전기차이고 자동차 판매는 계절성이 강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3분기, 4분기 연말이 되면 될수록 매출은 더 증가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벌써 지난 4분기 매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 역시 고무적 내용이 됩니다. 차량 부분 원가 위쪽 부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더 추가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에너지 부분 매출 총이익률 혹은 그로스 마진을 보게 되면은 25%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에너지 부분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설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한 대당 원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부분 매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25%보다 높을 확률이 아주 높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25%로 감안하였습니다. 또 그 밖에 서비스 앤 기타 매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주로 보여주었던 수준인 5%의 매출 총이익률을 가정하였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보게 되면은 5.1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게 되고 이 역시 2023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도달하게 됩니다. 또 전체 매출 총이익률을 봤을 때도 20.3%를 기록하고 20% 마진이 깨졌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를 치던 구간이 분명 존재했는데 그 구간이 최고의 기회인 구간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영업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R&D입니다. 지난 분기 R&D 같은 경우도 1.1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30밀리언이 추가로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감안하였습니다.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R&D 비용이 20%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였는데 이는 AI 관련 부분, 이제 설비 투자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모델을 돌리고 또 일로는 차세대 AI 모델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가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기이기 때문에 R&D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판관비 관련 부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이번 분기 대규모 구조 조정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순수 판관비만 보게 된다면 전 분기보다 10%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판관비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지속되지만 이번 분기에는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 이제 최소 3개월치 월급과 또 다른 베너핏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이 집계가 되게 되고 약 350밀리언 달러라는 일회성 추가 비용이 집계가 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50밀리언 달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서 총 영업비용 같은 경우 거의 3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또 매출 대비 영업비용 비율을 보게 되면은 거의 12%가 되는데 역시 다른 분기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같은 경우 일회성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는데 또 이번 분기는 성격은 다르지만 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영향이 발생해서 과거 7%대 후반 혹은 8%대 중반을 보여주는 시기와 비교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2023년 3분기 이후부터는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영업 마진 역시 8.39%를 기록하며 엄청나게 낮은 수준을 찍었던 지난 분기 5.5%에서 큰 개선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게 된다면은 거진 10%대까지 회복하며 미래에는 더 높은 수준의 마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난갭 기준 2.6빌리언 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EPS로 바꾸게 되면 75센트가 됩니다. 지난 분기 일회성 이벤트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때와 비교하게 되면 무려 66% EPS 상승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P/Ratio와 함께 테슬라의 적정 주가 범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테슬라는 AI 회사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석은 절대적인 부분이 전기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게 된다면은 전기차 성장만으로도 그리고 조금 더 유의미하게 힘을 보태고 있는 에너지 부분의 하드웨어만으로도 평균 10% EPS 또 금리 인하와 함께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면 40% 성장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보시면은 차량 인도수가 전분기 대비 15%가 되지 않게 증가하였는데 EPS는 66%가 증가합니다.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를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벌써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 인도량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엄청난 호들갑이 나왔지만 회복될 때 최고의 기회였다라는 걸 손쉽게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분기 제가 예상하고 있는 75센트 EPS가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그 이후 미래 3분기 동안 EPS가 평균적으로 10% 성장할 경우 25% 성장할 경우 40% 성장할 경우에 EPS를 정리한 내용이고 이 미래 EPS를 바탕으로 P/Ratio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래 실질적인 EPS를 바탕으로 본 테슬라의 P/Ratio 같은 경우 지금까지 70에서 100 사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0%만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70에서의 100 사이는 약 250불부터 360불 정도 사이의 범위가 되게 됩니다.
EPS가 10%씩만 성장한다. 앞서 봤듯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지만 평균 판매가가 과거에 봤던 것처럼 추가로 엄청나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를 성취 못하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전기차도 자동차 부분이고 자동차 부분에서 3, 4분기에 실적이 더 좋지 않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거시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달성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범위가 250에서 360불이다. 그런데 P 레이쇼 상단에 위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언제 P 레이쇼 상단에 위치하느냐? 이렇게 4분기 동안의 EPS만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미래를 봤을 때 EPS가 추가로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미래 4분기에 기반한 P 레이쇼 같은 경우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어닝이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조금 더 주가가 올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거죠. 근데 이거 자체도 하드웨어만 본다 하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AI까지 적용이 되게 된다면 이야기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 동안 AI를 통해서 올라갈 EPS는 아주 일부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반영하는 게 평균 40% 성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 테슬라가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P 레이시오 70에서 100 사이로 봤을 때 370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년을 기반으로 보는 P 레이시오 역시 상당히 단기적인 지표이지만 이런 단기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현재와 같은 인도량 성장이 미래에도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는 P 레이시오를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